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정선이 고향인 최유진 씨는 정선 굴립 아리랑 단원으로 9년째 활약 중입니다. 최근엔 정선 아리랑과 랩을 접목해 유튜버 활동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정선 아리랑을 시작한 계기와 MZ세대를 위한 조언까지 만나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더위를 피해 찾아간 곳, 평창 백룡동굴은 국내 유일의 탐험형 동굴로 백룡동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함께 56종의 동굴 생명체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한 신비한 생명의 동굴, 백룡동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변에서 미용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도 이발소는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남성들을 위한 바버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니즈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유럽 스타일 이발소 바버샵. 이발소는 그저 싸고 신속한 맛에 간다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남자의 멋을 추구하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우리 사회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6천 건이 넘는 노인 학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갈수록 이 노인 학대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누구나 젊은 날은 있고요. 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겠습니다만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이렇게 상담받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워 하신대요. 네. 하지만 신고자들의 이 신분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당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노인 학대가 의심되신다면 국번 없이 1577-1389번이나 129번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으로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유튜브 라이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방송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아무 주제, 어떠한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네. 편하게 채팅창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정선 아리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정선 아리랑.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정말 많겠지만 딱 하나를 꼽자면 한의 정서, 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 정선 아리랑을 좀 더 친숙하게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선 아리랑을 잇는 젊은 소리꾼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 아리랑 이수자이며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 단원 최유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그때 정선 아리랑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정선 아리랑을 10살에 시작한 이유가 처음에 정선 아리랑제 때 대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각 학교마다 한두 명씩 무조건 내보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갈 사람 손 들어 이러니까 손을 한 명도 안 들지요. 네, 아리랑을 그쵸. 잘 모르니까. 근데 한 명씩 다 시켜봤어요. 전교생이 네.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50명 정도 되나? 50명 다 시켜봤는데 그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가 네. 크니까 네가 나가봐라 정선 아리랑 대회를. 그래서 나갔는데 상을 받은 거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진짜 잘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선 아리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네. 한국음악과를 나오셨는데 입학도 정선 아리랑을 잘 불러서 합격하셨다고요. 정선 아리랑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기민요를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경기민요를 전공한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경기민요를 전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선 아리랑 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민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동부민요가 있고 경기민요가 있고 서도민요가 있고 남도민요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동부민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입시곡인 거는 경기민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경기민요를 2곡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기 잡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또 경기민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만 들어도 복잡스럽죠? 네. 이거를 저도 할 줄을 몰랐어요. 정선 아리랑밖에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가가지고 경기민요를 조금 배웠어요. 대학에 입시 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배우고 또 입시장에 딱 들어가갖고 두 번째 곡을 불러야 될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어떻게? 제가요 강원도 정선에서 왔는데요. 네. 정선 아리랑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걸 해도 돼요?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정선 아리랑을 했죠. 그때 저 마음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 하고 보여주고 떨어지자. 네. 재수를 할 생각을 했죠. 근데 수시로 합격을 했어. 정선 아리랑을 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일단 정선 5일 장날에 열리는 상설 공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 열리는 주말장 상설 공연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네. 두 가지 정선의 공연이 있는데 상설 공연을 이렇게 두 가지씩이나 하는 구는 아마 정선이 유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선에 놀러 오신 분들도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쵸. 그 정선 풍류라고 있는데 그 공연은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료 공연이에요. 주말에. 언제 오셔도 이제 항상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정선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정선 아리랑 센터로 오시면 돼요. 정선 아리랑 센터로 네. 오시면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다. 네,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네. 우리 한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 세 개를 혹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밀양이나 진도 아리랑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정선 아리랑을 잘 모르는데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더 굵고 남도 소리라고 하거든요. 더 굵고 떠는 음이 네. 깊이가 깊어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진도 아리랑이고요. 네. 밀양 아리랑은 조금 신나고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밝고 경쾌한데 이제 정선 아리랑은 느리고 한이 맺혔고 이런 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정선 아리랑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자진 아리랑, 엮음 아리랑 네네.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희노애락을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진 아리랑은 빠르고 흥겹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술을 마시니 이런 식으로 네. 자진 아리랑. 마지막으로 엮음 아리랑이 있는데 네. 엮음 아리랑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네네. 영감은 할멈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치고 마당 우전의 수양버들은 랩과 같은 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선 랩이라고 불러요. 조선 랩. 맞네요. 그때부터 랩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랩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사회생활. 이것도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좋아하는 걸 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 간에 힘든 게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어른들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정선 아리랑으로 다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선 무대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공연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려인 이주 100주년 기념 공연을 갔었거든요. 카자흐스탄 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리랑 공연을 했는데 이 아리랑으로 음악으로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너무 감동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민족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어가지고 그때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단은 정선 아리랑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선 아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지원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 학생들을 커리큘럼을 다 다르게 해갖고 배워야지만 이해가 쏙쏙 될 텐데 정선은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정선 아리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뜨신 밥 같은 존재거든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삼시세끼 매때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정선 아리랑이다. 기운 없어 정선 아라리 한 소절 부르니 진수성찬 따로 없네 호랑이 기운 솟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네, 정선 아리랑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문 소리꾼이었습니다. 네. 최유진 씨 잘 만나봤고요. 그녀가 함께할 공연, 정선 아리랑 공연도 큰 기대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고향에서 소리를 지키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공연뿐만 아니라 너튜브를 통해서도 정선 아리랑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 꿈을요, 현실화 시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 24절기 중에 10번째 절기죠. 10번째. 하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라고 하면 이제 곧 무더위의 아하. 시작을 알리는 거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1년 중에 하지가 낮 길이가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무더워질 텐데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아주 오싹한 곳을 저희가 미리 좀 다녀왔습니다. 오, 오싹하고 시원한 곳 어딘지 궁금한데 어디죠? 그곳은 바로 평창에 있는 백룡동굴인데요. 네. 이게 한여름에도 한 10도 정도, 10도에서 한 13도 사이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여름 피서지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백령동굴 정말 네. 유명한 곳이죠.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마을 주민이 발견한 동물로 아, 굉장히 맞습니다. 유명합니다. 네. 1976년에 마을의 한 고등학생이 형제들과 함께 백운산을 찾았다가 예. 어딘가 절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소리가 네네. 울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발견된 동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개가 된 게 2010년부터니까 이제 한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개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비로운 그 동굴로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옥빛 동강 물줄기 따라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로 가는 길. 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특별한 여름 휴양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 발견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의 방문을 허락한 미스터리한 동굴. 무더운 여름 오싹하고 신비로운
새로운 백령동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볼게요. 피디님,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아직 촬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28도래요. 이거 욕 아니고요. 진짜 28도예요, 지금. 어디 아니, 왜 계곡이라도.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데입니다. 여기가요? 예. 근데 여름에는 참 좋은 데가 있어요. 여름에 좋은 아주 데가 있어요? 시원하고요. 시원한 데가 있어요? 예. 추울 정도로. 그게 어디예요? 백령동굴이라고요. 백령동굴이요? 예. 여기 동굴이 있어요? 아유, 그럼요. 여름에 참 좋은 곳으로 추천해주신 동굴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백운산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백령동굴로 찾아가 봤습니다. 와, 여기 또 이렇게 전시실이 있네요. 각종 동굴 생성물을 볼 수 있구나.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백령동굴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동굴에 이런 생물들이 사는구나. 어떡해. 너무 기대돼. 빨리 들어가 보실까요? 탐사복에 장화에 안전모까지 무장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동굴에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탐험을 할 거예요. 네. 전 세계에 이렇게 탐사복을 입고 탐험을 하는 인원은 전 세계 1%밖에 안 됩니다. 1%. 복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1%에 포함된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네. 전 세계 1%,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탐험용 동굴로 동강이 흐르는 옆길을 따라서 출발! 지금 앞에 보이는 배가 저희가 백령호라고 하는 배예요. 저 배를 타고 이 동강을 거슬러 400m 가면 입구가 있어요. 너무 좋다. 진짜 여행 가는 기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찾아가는 길도 또 하나의 볼거리. 짧은 거리지만 동강의 풍경을 한눈에 담기에는 충분합니다. 네, 지금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도착했고요. 감사합니다. 와, 계단이 나타났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한 15m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동굴 입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완전 절벽인데요? 네, 절벽이죠. 네. 이런 절벽들에, 동강에 이런 절벽들에 동굴이 되게 많아요. 여기 동굴이 많다고요? 네, 동굴이 많고요. 이 동강 따라서 한 80여 개의 동굴이 있고 평창군 전체에는 한 130개 정도의 동굴이 있어요. 놀랍죠? 배는 떠나고 이제 놀라운 동굴 탐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입구예요? 네, 거기가 입구입니다. 제가 생각한 입구는 아니네요. 그럼 천천히 이야, 보이시죠? 열려라, 참깨. 참게. 아니,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잠깐만. 이거?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천천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볼게요. 모가처럼 생겼어요, 이거. 이거요? 네, 여기도 한번 보고 저기도 보고. 무덤? 무덤. 네, 이거는 온돌구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네,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 아궁이도 있고요, 여기에. 예전 고래를 누군가의 따라서 피난처였던 흔적이 입구에 남아있는데요. 온돌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관광객들끼리는 못 들어오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백령동굴은 꼭 전문 동굴 가이드 선생님들이랑 함께 들어와야 되는 동굴입니다. 이게 온도계가 지금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굴은 10에서 13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 범위를 보이고 그 동굴대교 온도는 그 지역의 연평균 온도를 또 반영하고 있대요. 제가 방금 전에 더운 데 있었던 거 맞나요? 저 진짜 신기하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네. 천장이 낮아가지고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로 올라간다고요? 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기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위에 뭐 이렇게 바위가 많네요? 네, 이게 지금 다 석회암이라는 돌인데 저 앞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조심히 올라오셔야 돼요, 피디님. 그리고 바닥에 홈이 있으니까 그 홈을 밟고 천천히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도 올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상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이하까지 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웅덩이에 동물이 있어요. 동굴에 완전히 적응한 생물이 있어요. 한번 잠깐만. 찾아보세요. 동굴에 박쥐 사는 거 아니에요? 박쥐도 살고요. 네. 우리 백령동굴에는 박쥐의 한 50. 잠깐만.
잠깐만, 여기 박쥐 있어요? 네, 박쥐도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저 잠깐. 네, 박쥐도 있고. 네. 그리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 작고 하얀 게 막 움직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아시아 동굴 엽새우라는 새우예요. 네,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 새우랑 똑같이 생겼고요. 새우가 동굴 안에 산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탐험은 물론 동굴 내부 생성물과 신비한 자연 현상들을 체험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여기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네, 잠깐 이거 사람이 잠깐만 피디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거 맞죠? 이거는 아직 놀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걸로 놀라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럼요. 우리 여기 바다에 살고 있는 꽃게처럼 옆으로 갈게요. 꽃게처럼. 꽃게처럼 옆으로. 제가 이거 모자 쓰라고 하니 이거 탐사복 입으라고 하니 알겠어요. 출발. 출발. 이거 약간 저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천장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놀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아니 저게 뭐야? 이 구멍이 원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정도로 좁았어요. 그거를 정시성을 가진 형제분들이 사흘 밤낮으로 정으로 넓혔다고 해요. 저희 이제 이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엎드려서 기어갈 겁니다. 네. 네, 천천히 오세요. 지금 용에 약간 진짜 식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는 일반 통행이라 아, 일방통행이에요 또. 다시 저희 이쪽으로 나와요. 갈게요. 어떻게? 잠깐 진짜 그렇게 기어간다고요? 오 마이 갓. 어떻게? 나 체험 못 가는 거 써봐요. 이것은 리얼이다. 네, 좋았습니다. 네. 와. 기생님의 힘겨운 사투가 이어집니다. 몸무게 제한 있겠다, 몸무게 제한. 동굴에서의 힘겨운 사투.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짜릿한 탐험을 원하신다면 직접 와보시길 추천할게요. 다양한 생성물들을 관찰하면서 동굴 탐험의 묘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동굴 밖으로 탐험 성공! 아니 그냥 나온 거는 좋은데 굉장히 덥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나 동굴 좀 갔다 왔어 하죠. 진짜. 엎드리고 기어가고 잡아주고 밀어주고 동굴 탐험을 마치고 나면 전우회가 생긴다는데 함께 씻고 나누는 음료수 한 잔에 다져지는 전우회라고 들어보셨나? 여기 좀 전에 저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지금 방금 굴에서 나오셨어요? 네네, 지금 왔어요.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신이 없죠. 저도 네.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는 동굴인 것 같아요. 계속 기어가고, 네, 낮은 자세로 머리를 절대 들면 안 되는.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네, 수원에서 남편이 좀 서프라이즈로 예약을 했는데 큰 기대 안 했어요. 뭐 시커멓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신비롭더라고요. 네. 더운 여름 백령동굴로 와주세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네, 추천합니다. 오싹할 정도로 시원하고 동굴 생성물이 장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 동강 줄기 따라 백령동굴로 오세요. 아, 진짜 탐험이 많네요. 탐험. 동굴 탐험입니다. 길고 막 그러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하루 동안 입장할 수 있는 입장객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백령동굴은 천연 석회 동굴이잖아요. 이 석회암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동굴이 하루 쉬거든요.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하루 개방이 쉬는 날인데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훅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문객들이 내뿜는, 호흡을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꽉 차 있다가 월요일에 떨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탐방객들에게도 안 좋겠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 환경에도 좋지 않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입장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20명씩 네. 하루 24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동굴 탐험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예약은 필수겠죠. 무더운 여름날 이 피난처로 평창의 백룡동굴 어떨까 싶네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일상을 새롭게 만들 2022 춘천 MBC 프로그램. 신개념 리얼리티 예능 강원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의 특별한 만남. 토요일 오전 가구 잡소. 최주봉과 함께 떠나는 전국 여행, 멋과 맛과 향을 따라가는 금요일 저녁 테마기행 길. 16개사 지역 MBC 우수 다큐멘터리 선별 세상을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 금요일 오후 다큐엠.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 문화, 예술, 스포츠, 일상의 모든 이야기. 월화수 저녁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춘천 MBC 오리지널 웹예능까지. 당신의 새로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인생은 60부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제2의 인생을 젊은이들 못지않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분들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파워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83세, 이름은 김정섬입니다. 67세 이지연입니다. 저는 60살이고요. 이름은 김미야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미야 모델 최고! 제주시내 한 주민 다목적 센터.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제법 연세도 있어 보이시는데 돌리고 돌리고 쭉쭉 힘껏 스트레칭을 해보는데 무슨 수업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9월에 문화의 밤 행사에 맞춰갖고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니어 모델 워킹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클럽 이렇게 해서 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문화의 밤 행사 때 연합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 수업이군요. 벽에 기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중년 이후엔 체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 수업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슴을 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벽과 최대한 밀착해 보려 애씁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흐를 지경이네요. 주변에서가 자꾸 몸을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둥, 또 옷자다리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게 남들이 볼 때에 좀 편안하거나 곱게 못 걷는 것 않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보려고 온 거예요. 평상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정보를 주셔가지고 바로 왔죠.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역시 선생님 워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언제쯤 저거 반만이라도 할까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들인데요. 선생님을 따라 해보는데요. 어머, 다 잘하시는데요? 어려운 터닝도 자연스럽게 발꼬임 없이 다들 잘하시네요. 워너비 모델의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꼬장 키 커지는 기분, 또 배가 날씬해지는 기분, 예, 바르게 점점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일상생활에서도 걷다가 선생님 멘토가 생각이 나면 또 바로 자세를 잡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자체를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 보시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모델 수업 덕에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주시 외곽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정섬 씨 부부.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 넘치게 일상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이게 다 모델 수업 덕분이랍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시죠? 지금 제주도 생활하는 게 한 7년 돼가지고 지금 시니어도 하고 무용도 하고 하다가 이제 뭐 매일 수산봉 가고 바다에 다니고. 아마추어 모델 5년 차. 우리 어머님 워킹 어떠세요? 너무 멋지시죠? 시니어 모델 하면서 제가 한 7kg를 뺐어요. 그 왜? 우선은 거기 가면은 다 젊고 늘씬한데 저는 나이도 먹고 키도 약간 떨어지고 뚱뚱하고 하니까 노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모델 수업을 받기 전엔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수술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요. 우연히 접한 모델 수업을 통해 힘을 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런웨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1시간에 출발해야 돼.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흐뭇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젊은 애들하고 같이 취미생활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또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나이 먹어서 사실 하는 일 없이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그건 할 일이 아니거든. 너무 외롭고. 저의 모든 그 취미 생활에 딴 거보다도 이 모델 생활에 제가 관리를 하니까 저 무지 젊어졌어요. 그 전에 사진을 좀 보세요. 뚱뚱하고 7kg 뺐어요. 요새 또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저 한 1kg가 올랐는데 그만큼 관리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델 수업이 있는 날,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수업, 수준별로 다양하게 수업이 있다고 해요. 9개월 동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줘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료식까지 하는 과정을 마치면 이제 런웨이 반이 와요. 지금 이 반이 런웨이 반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숙달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있는 편이에요. 수업 이수 후에는 무대에도 설 수 있는데요. 전문 모델 못지않게 포스가 대단하죠. 정기적인 패션쇼와 도내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에 단골로 초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니 정말 멋지네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동안에 그 연습한 결과가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면은 시니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의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대. 여러분들이 진정 꽂히시네요. 모든 시니어 모델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남자들도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루밍족이라고 하죠. 그루밍족. 용석 씨도 딱 보면 그루밍족 같거든요. 네네. 이렇게 멋진 헤어스타일 어디서 꾸미시는 건가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한번 해봤는데 멋지십니다.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의 그 네. 금손을 좀 빌렸죠. 예. 어디에 가서 하시는 거죠? 이발소 가시나요? 이발소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네, 미용실을 네.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남자는 이발소고요. 여자는 미용실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요즘 특히 이제 MZ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발소의 개념 좀 다릅니다. 정말 핫한 요즘 이 바버샵이 뜨고 있는데 이 바버샵의 멋진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손님을 맞는 이곳. 제법 꾸밀 줄 안다는 남성들에게 익숙한 공간, 바버샵.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하게 미용실을 찾던 이들이여. 이젠 당당히 바버샵으로 오세요. 개성 있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강원도 바버 문화를 기용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요즘 핫하다는 춘천의 한 바버샵을 찾았는데 연습용 마네킹으로 열심히 실습하는 모습. 아, 여긴 이용학원이군요. 수강생들에게 1:1 맞춤형 수업을 해주고 있는 두 사람. 각각 자신의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이용사 정초희 백종두 원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천에서 함께 나고 자란 두 친구가 이렇게 이용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실전에 강한 진짜 바버를 길러내는 것. 지난 앞선 수업에는 기본적인 테크니션 같은 저희가 잡는 법, 빗질 같은 거 배우고요. 가위질도 이제 선생님들처럼 하는 법을 배우고 기본 자격증과 다른 걸 실무적인 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자르는 것처럼 연습을 이제 진행하는 이 실무 클래스입니다. 오늘 하는 게. 이 클래스, 배운 클래스를 토대로 나아가서 실제로 사람 머리를 계속 잘라보면서 배운 커리큘럼 순서대로만 하면 저희가 알려준 이 스타일이 머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좀 더 완벽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옷가게 들어가서 직원들이 추천해주는 옷을 입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저희 샵에도 들어갔다가 머리를 하고 나오면은 좀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에선 여전히 생소한 바버샵. 때문에 준비생들에겐 자격증을 공부할 곳도 바버샵에 취직해서 경험을 쌓을 기회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두 사람은 일찍부터 후배 양성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술 전수를 더 많이 하면서 시장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히려 제가 더 나서서 먼저 알려주고 또 이런 후배들을 또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적극 나서서 오히려 먼저 하는 편이에요. 완전히 여는 건 동료를 길러낸다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주는 두 원장. 이연탁 수강생은 강릉에서 춘천으로 이사오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샵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육성을 하자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그래서 학원까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남성들이 누릴 수 있는 멋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이 직업을 택하면 굉장히 자신한테 잘 맞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문화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샵을 보게 되면 그 지향하는 스타일을 좀 더 강하게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느끼실 거라.
정초희 원장의 바버샵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올드스쿨 스타일. 함께 일하는 후배들도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며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머리를 나왔을 때 해맑은 그 표정에서 좀 성취감을 느끼는 한 시간을 이제 고객님한테 다 쏟아붓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바버샵에서 가장 잘한다는 사이드 파트를 원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과감한 커트를 진행하는 정초희 원장. 사이드 파트는 흔히 2대8 가르마 머리로 알려진 바버샵만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입니다. 눈썹 정리도 하시죠?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바버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옆부분의 페이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하얘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면을 만드는 게 바버샵의 좀 시그니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머리에도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씀.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사이드 파트. 와, 멋진데요? 앞으로 바버샵이 손님들에게 어떤 공간이 됐으면 하는지 정초희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나누나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시고 뭔가 리플레시하는 느낌을 받는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바버샵을 왔다 가면 그 기분을 받고 가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저도 좀 많은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문화를 서로 같이 즐기고 서로 같이 즐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서로 같이 놀면서 일하는 거, 저는 그걸 지향합니다. 이 공간에서의 문화를 함께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버샵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는 어떨까요? 따뜻한 조명 아래 LP판이 돌아가고 도시적인 느낌의 향수와 위스키가 보기 좋게 정렬돼 있는 곳.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로 가득한 백종두 원장의 바버샵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바버분도 제 고객으로 먼저 알게 됐는데 제가 하는 스타일에 맞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연이 됐거든요. 뭐 또 다른 저처럼 이 샵을 운영하고 이제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서 제가 더 오히려 지금 더 마음이 든든하고 저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더 좋은 기술,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면서 저보다 좀 더 나은, 더 훌륭한 그런 바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찾아오던 손님이 직원으로 들어올 만큼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백종두 원장의 바버샵. 손님 한 분 한 분을 꼼꼼히 배려하는 섬세함도 느껴지는데요. 덕분에 단골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마가 좀 넓다 보니까 이마를 다 이제 드러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크롭컷이라고 이제 이마를 좀 이렇게 가려서 앞머리를 좀 일자로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머리인데 그런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도 다른 바버샵 갔었는데 1년 동안 안 가다가 다시 온 거잖아. 처음 딴 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까 이마가 컴플렉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마를 완전 오픈해버리는 스타일을 그냥 자기네 멋대로 한 거예요. 그때 많이 놀림당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저한테 처음 오고 다시 이제 동료랑 같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스타일로 잘라주고 나서 이제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악몽이 떠올라? 무슨 악몽이? 이마가 가려졌는데. 머리. 그냥 언제나 와도 항상 되게 똑같은 스타일로 해주시는 게 그리고 이게 스타일 해주면서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타일을 못 찾는 분들도 계속 오면서 그냥 한 번씩 다른 스타일 한 번씩 해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자기랑 맞는 스타일로 잘 잘라주셔가지고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좋은 서비스 해드리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버샵에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든 미용하시는 분들이 이건 그냥 붐이다, 트렌드다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셨는데 이미 이제 그 평가는 지나고 한 거의 10년째 접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도 유행이 아닌 이제 외국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자리 잡은 그런 바버샵 문화로 확실하게 좀 안정적이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강원도권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이름을 알려서 강원도권에 저희가 자리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파이팅! 누군가의 멋을 위해 고민하는 이들의 땀방울. 아직 대중에게 낯선 문화지만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버라는 길을 개척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꿈이 강원도 남자들의 멋을 책임져 주리라 기대하며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아이비리그 컷, 또 크롭 컷이 바로 저 바버샵에서 주로 하는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아니, 기장이 상당히 짧은데도 멋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맞아, 이미지가 확 달라졌죠. 네. 이렇게 깔끔하고 위생적인 이발소의 기능에 더해서 이 바버샵이 주는 그 공간적인 특성까지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미용실뿐만 아니라 멋진 바버샵들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막만 올려드릴게요. 네, 쭉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수기님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님께서 오늘 사연을 많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자, 백령동굴 백령동굴. 이야기도 네.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네, 바버샵. 마지막 소식이었네요. 네. 바버샵. 네, 그리고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자, 김몽희님이 주셨습니다. 네, 동굴 이야기 또 전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백일홍 꽃에 관한 사연들. 저희가 또 아무 사연이나 다 괜찮다고 그렇죠. 말씀드렸거든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9월쯤 만개하겠네요. 네. 고형식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정선아리랑에 대한 소식에 대한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이쁜 아이님 오늘 새싹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굴 탐험 예약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봄내님이시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백령동굴 무더워서 시원한 동굴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흔들린 우동님 오늘도 놀러 오셨네요. 네, 여름 시원하게 보내는 비법 저희가 시간 많을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네, 오늘의 시청자 사연들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